안녕하세요, 딩몬입니다. 지금부터 6월 28일 수요일의 딩몬이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요. 요즘에는 제가 역사 이야기를 좀 주로 많이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살짝 바꿔가지고 여러분의 역사 상식이랑 뉴스 상식을 한 번에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어요.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남자, 정치인 인도의 모디 총리와 인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. 인도가 왜 지금 이렇게까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. 우선 여러분은 인도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시나요? 커리? 네,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. 아니면 발리우드 영화 뭐 이런 것도 있죠. 근데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도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. 제가 주변에 물어봐도 인도 생각하면은 되게 좀 카스트 제도 있는 나라, 뭐 브라만, 크샤트리아 뭐 이런 거 있는 나라라는 생각도 하시고요. 좀 위생적으로 안 좋은 나라, 그리고 여성 혼자 여행을 가기에는 좀 치안이 불안한 나라, 뭐 이런 이미지도 많이 있고요. 저도 솔직히 인도 떠올리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었는데요. 제가 대학생 때 인도 교수님한테 수업을 좀 받다 보니까 조금은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이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앞으로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다.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 국가가 될 것이다. 라는 이야기가 요즘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. 특히 2023년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. 뭐 중국을 대체하는, 아니 어떻게 보면 중국을 넘어서는 나라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어요. 자, 그럼 인도가 이렇게까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,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. 인도의 인구가 너무 많아요. 시장이 엄청 큽니다. 자, 전 세계 인구 1등, 이번 2023년에 인도가 중국을 추월했고요. 그러니까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국가가 됐어요. 뭐 지금 인도의 인구는 14억 명 정도 한다고 하고요. 2050년, 앞으로 한 30년 정도 뒤죠. 그러면 16억 명까지 증가를 할 거라고 해요. 자, 근데 여기서 정말 인도의 무시무시한 점은 그냥 인구만 많은 게 아니고요. 이 14억 명의 인구 중에서 47%, 거의 절반이 25세 미만이에요. 그러니까 7억 명 정도가 젊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. 뭐 참고로 인도의 평균 연령은 27세,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43세입니다. 네, 차이가 조금 나긴 하죠. 자, 다시 돌아와서 인도에 이렇게 젊은 인구가 많다는 뜻은 앞으로 일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나라다.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 공장을 인도에 지었다. 그러면 엄청나게 싼 노동력으로 공장을 돌릴 수가 있고요. 또 인도에 가서 물건을 판다라고 했을 때도 한 개씩만 팔아도 14억 개 팔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라면은 인도의 시장을 공략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앞으로의 경쟁에서 나는 뒤처질 거야. 뭐 이런 얘기랑 거의 비슷한 뭐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전 세계의 국가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이 인도의 어마어마한 성장력과 인구를 보기 때문에 다들 앞다퉈서 인도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테슬라, 아마존 이 모든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인도를 지금 10년째 이끌고 있는 총리가 한 명 있죠. 아마 뉴스에서 많이 만나 보셨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인도의 모디 총리예요.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1950년생, 올해 72세이신데요.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3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인도의 총리직을 계속하고 계세요. 뭐 인도 내부적으로 지지율이 한 70%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. 뭐 평이 갈리기는 하지만 인도의 발전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하고 계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. 자, 근데 이 모디 총리를 대표하는 업적이 하나 있어요, 여러분. 바로 클린 인디아 프로젝트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? 자, 인도의 공공위생 별로 안 좋죠. 굉장히 취약한데요. 특히 이제 길거리에다가 노상방뇨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될 지경이래요. 그래서 모디 총리는 자기가 이제 인도의 총리가 되자마자 클린 인디아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.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.
공중 화장실을 짓는 거예요. 길거리에다가. 그래서 이분이 이 클린 인디아 프로젝트에 굉장히 또 진심이셨는지 한 1억 개의 공중 화장실을 인도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해요. 100개도 아니고 1억 개면 정말 많이 짓기는 했죠. 물론 그 효과가 정말 너무 커가지고 인도의 노상방뇨 문제가 아예 사라졌다라고는 또 볼 수는 없지만 워낙 특징적인 사업이었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인도의 모디 총리를 떠올리면요, 이 클린 인디아 프로젝트 공중 화장실 설치하기,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. 자,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도의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했어요. 앞으로 엄청난 인구수를 바탕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나라가 인도였죠. 자, 근데 여러분,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왜 인도가 아무리 확 뜨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인도가 갖고 있었던 어떤 특징적인 문제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죠. 일단 인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여성에 대한 사회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. 여성 인권 문제가 있어요. 특히 영국 언론사 BBC에 따르면요, 인도에서 하루 평균 61명의 주부들이 자살을 한대요. 왜 주부들이 자살을 하냐 원인을 찾아봤는데요. 대부분 가정폭력, 극심한 스트레스에 결혼 생활이 뽑혔어요. 인도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기혼 여성, 결혼한 여성들의 30%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고요. 그래서 이런 여성 인권 문제는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, 근데 사실 여기에 난관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힌두교. 인도인의 80% 이상이 믿는 종교가 바로 이 힌두교인데요. 특히 힌두교의 어떤 종교적인 부분과 여성 인권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적으로 뭐 여성 인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법을 만들어도 마치 여성을 남성이 다뤄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게 있기 때문에요. 인도에서 여성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처럼 보이더라고요. 뭐 그래서 그런 얘기, 뭐 여성 혼자서 인도에 가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사실 괜히 겁주기 위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. 웬만하면 여러분 인도 여행은 패키지 이런 걸로 가시는 게 어떨까,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저와 함께 인도의 성장과 여성 인권 문제, 즉 인도의 명암을 함께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은 오늘의 인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? 여러분의 생각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딩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